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인도의 무굴 제국의 5대 황제인 샤자한, 6대 황제인 아우랑제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굴 제국은 1500년부터 1850년에 영국의 식민지가 될 때까지 350년 동안 인도를 통치하던 이슬람 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이죠. 1500년부터 1850년까지니까 350년 동안 인도를 통치한 게 무굴 제국인데, 여기에 출신은 저 북쪽에 아프가니스탄 쪽 저쪽 중앙아시아 쪽에서 내려온 초대 황제는 바부르가 되겠고, 2대 황제는 후마윤이 되겠고, 3대 황제는 이제 자한지르 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대, 2대 3대 황제는 이제 악바르, 그 다음에 이제 4대 황제가 이제 자한지르 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 무굴 제국은 북쪽에 델리라든가 델리 술탄국을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인도 북부를 점령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세력을 펼치기 시작을 했어. 델리와 델리 근처에 아그라, 그 다음에 이제 어떻든 인도 북부 지역에서 점점 영토를 확장을 하면서 3대 황제인 악바르 때는 이미 인도 중부에 있는 데칸공원까지 진출을 하고, 동쪽에 있는 벵골 지역, 캘커타까지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부 지역은 뭐 무조건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이제 북부 지역에 이제 아프가니스탄까지. 그래서 이제 3대 황제인 악바르 때까지 이제 벌써 영토를 인도 북부, 중부, 데칸공원, 동부, 캘커타, 벵골, 히말라야 산맥 밑에까지, 그 다음에 이제 서구에는 이제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강,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는 이제 아프가니스탄까지 전부 통치를 하던 거대한 제국, 350년 동안 최근에 인도를 통치하던 제국이 무굴 제국이 되겠습니다. 3대 황제인 이제 악바르 때 이제 영토를 많이 확대를 했기 때문에 악바르 대제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4대 황제가 이제 자한지르 샤고, 그 다음에 이제 5대 황제가 누구냐? 오늘 살펴볼 5대 황제가 이제 샤자한이 되겠습니다. 이 샤자한이 아주 유명한 것은, 우리가 인도에 가면은 제일 먼저 보아야 될 관광지,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이제 타지마할입니다. 그래서 타지마할을 건설한 사람이, 자기 마누라를 위해서 건설한 사람이 바로 5대 황제인 샤자한이 되겠습니다. 이 샤자한은 1592년부터 1666년까지 74살에 사망을 했고, 재위는 1628년부터 1658년까지, 이 무굴 제국이 설립된 지 한 100년이 지났네요. 벌써 5대 황제가 됐는데, 36살에 즉위를 해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를 하죠. 이 사람은 이제 페르시아 말로는 세계의 왕이라는 뜻이 샤자한이 되겠습니다. 무굴 제국의 최대 영토,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는 가장 번성을 이루게 됩니다. 1658년에 66살 때, 죽기 한 10년 전에 병이 듭니다. 한 8년, 죽기 8년 전에 이제 66살 때 이제 나이가 많죠. 병이 들자, 이 사람의 아들이 이제 6대 황제인 아우랑제부가 되겠습니다. 아우랑제부도 유명하죠. 이 아우랑제부가 자기 아버지인 샤자한을 8년 동안 죽을 때까지 델리 근처에 있는 아그라의 성에다가 가두게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지가 황제를 못하니까 66살에 병이 든 아버지, 불쌍한 아버지, 66살에 병이 든 불쌍한 아버지인 5대 황제인 샤자한을 아그라 성에다 가두고, 지가 젊은 나이에 뭐 왕을 해보겠다 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안 됐죠. 그래서 여기 모이는 무시무시하게 튼튼해 보이는 성이 아그라 성이 되겠습니다. 샤자한이 5대 황제인 샤자한이 건축한 건물을 볼 것 같으면은 타지마할 영묘가 있습니다. 이 타지마할 우리 관광 최고의 명소죠. 자기 아내인 뭄타즈 마할, 아내 이름이 이제 뭄타즈 마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지마할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겠죠. 그냥 건물이면서 1631년에 39살 때부터 건축을 해서 1653년 61살까지 22년 동안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한 후에는 이 건축을 아주 멋지게, 아주 힘들게 지었고 어떤 기술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건설한 노동자들이 딴 데 가서 또 비슷하게 멋진 거를 지으면 안 된다. 이게 최고의 멋진 거로 끝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샤자한이 이 건설 노동자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모두 손목을 다 잘라, 그러니까 다음에 일을 못하게 손목을 잘랐다는 그런 전설이 있지만은 뭐 증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5대 황제인 샤자한이 건축한 건물로는 아그라에 있는 진주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죠. 이 아그라의 진주 모스크, 그다음에 델리에 있는 자마 모스크, 이슬람 사원을 많이 졌네요. 신앙심이 풍부한가 봅니다. 그다음에 라호르는 이제 저 북쪽에 파키스탄 쪽에 있는 펀자브에 있는 주도죠. 라호르에 성을 짓고 거기에 또 모스크, 그다음에 타타에 또 모스크, 그다음에 이제 타흐테타우스라는 공작새 모양을 가진 옥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델리가 서울이죠, 수도죠. 델리에 있는 붉은 성. 델리에 있는 붉은 성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멋지죠. 아주 튼튼해 보이고, 근데 이제 야무나 강변에 있습니다. 야무나 강변에 있는 높이는 이제 16m도 있고 33m까지 높죠. 길이는 이제 2.5km 상당히 길게 뻗쳐 있고, 성벽의 대부분이 연못에 둘러싸여 해자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델리의 붉은 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대 황제인 샤자한의 아들인 6대 황제인 아우랑제부. 이 사람은 1618년부터 1707년까지 89살에 죽었네요. 그 당시 치고는 상당히 장수했네요. 89살에 죽었고, 제위는 1658년에 즉위를 해서 1707년까지 약 40살에 즉위를 해서 50년간 통치를 했네요. 그러니까 40살에 즉위를 할 때 아버지가 샤자한인데 66살에 병이 든 아버지를 이제 아그라성에 가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나쁜 짓을 할 때가 이제 40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가 이제 황제가 돼서 그 이후에 50년 동안 통치를 하고 장수를 하다가 죽게 되겠습니다. 이 아우랑제부는 독실한 이슬람 신자인 이 사람은 살아있는 성자라고도 불리게 되겠습니다. 이쪽이 인도 쪽이 페르시아, 이란하고 가깝기 때문에 아라비아어, 페르시아어에 능통하고 학식이 많은 엄격한 종교 생활, 이슬람을 하고, 군사적으로는 재능이 아주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욕심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정열과 능력을 갖춘 유능한 군주로서 존경을 받게 되겠습니다. 무굴 제국 최대의 영토를 확보를 한 걸로 되겠습니다.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 티르크 쪽으로부터,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이제 서쪽이고, 서쪽에서 쳐들어오는 페르시아, 중앙아시아의 티르크족,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티르크족, 이거를 다 막는데 방어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36년에 18살 때, 아주 어렸을 때 데칸의 부왕으로서 8년 동안 인도 중부에 있는 데칸고원이 있죠. 데칸고원에 2개의 왕국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다 이거죠. 18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군사적인 재능이 뛰어나 보입니다. 1646년에 28살 나이가 좀 들은 다음에는 우즈베키스탄, 저 북쪽의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의 페르시아, 이쪽도 전쟁을 해서 또 전쟁을 잘 합니다. 승리합니다. 1654년에 36살이 되었을 때 데칸의 부왕으로서 이제 그때 아주 18살부터 이제 부왕 역할을 했네요. 그러다가 이제 40살 때 이제 병든 아버지를 가두고 이제 지가 직접 이제 황제로 즉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6살 때도 또 4년 동안 데칸고원의 인도 중부에 2개의 왕국을 또 정복을 합니다. 1666년에 48살 때 마라타 동맹의 수장인 시바지를 격파를 하고, 이 시바지를 아그라로 불러들여서 제국의 임무를 부여를 하지만은 이 시바지는 데칸고원으로 도망을 가서 마라타 왕국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무굴 제국이 이제 워낙 강력하니까 이 무굴 제국이 이제 사로 강력하게 이제 통치를 하죠. 그래서 무굴 제국의 중심지가 여기 델리와 아그라.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인더스강 유역에 이제 펀자브, 여기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까불까지도 이제 점령을 했고, 그다음에 동부 지역에 있는 겐지즈강, 인도스강을 다 갖고 있네요. 겐지즈강에 있는 벵골 지역, 그다음에 벵골만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콜카타, 여기를 다 인도가 하자. 데칸고원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에 이제 조그만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얘네들이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동맹을 맺어서 무굴 제국하고 투쟁을 하죠. 이 동맹을 맺은 것을 이제 마라타 동맹이라고 합니다. 마라타 동맹이고 또 마라타 왕국이 세워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인도의 이 남쪽에 있는 도시 중에서 마드라스라는 도시도 눈여겨볼 만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1680년에 60살 때 힌두교를 배제를 하고 이슬람만을 위한 통치를 하고 3대 황제인 악바르가 폐지한 지지야, 힌두교도가 이슬람이 아닌 사람한테 세금을 거두는 인두세, 지지야를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를 배제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을 강화를 한 거죠. 6대 황제인 아우랑제부가 되겠습니다.
셋째 아들인 악바르가 이름이 또 셋째 아들인 악바르인가 보네요. 그다음에 라지푸트에서 그 반란을 일으킵니다. 인도 북부에 있는 1682년 66살 때 비자푸르 그다음에 골콘다 등 데칸고원의 왕국들을 점령을 하지만은 전쟁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정치가 불안해지고 경제가 파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1689년에 69살 때 남인도 지역에서 민중의 공조를 얻어 게릴라 전술을 펼치던 데칸고원의 마라타족의 시바지, 아까 그 저기 뭐 판잡으로 도망갔다는 시바지의 아들인 쌈바지, 뭐 전부 이름이 시바지 쌈바지네요. 그래서 쌈바지를 체포를 해서 처형을 하고 이로 인해서 마라타 왕국은 인도 중부에 자리를 잡고 있던 마라타 왕국은 멸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래 그 무굴 제국이죠. 무굴 제국인데 이제 그 마라타 왕국이 이제 여기 중부 지역에 데칸고원을 중심으로 해서 마라타 왕국이 설치가 되었다는 거고 이것이 이제 1700년에 이제 무굴 제국한테 멸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00년 16 그때 멸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굴 제국이 이제 마라타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무굴 제국이 이제 이쪽까지 이제 들어온 거고, 이쪽은 이제 페르시아 사파비 왕조, 이쪽은 이제 티베트 왕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마라타 왕국이 멸망을 하면서 무굴 제국이 내려오니까 남쪽에는 또 다른 비자야 나가르 왕국이 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랫동안 이제 유지가 되죠. 여기 촐라 제국도 있었고, 비자야 나가르. 왕국이 있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6대 왕자인 아우랑제부 때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치고 내려와서 여기 마라타를 시켰다. 그래서 데칸고원을 점령을 했고, 여기 이제 뭄바이, 본베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벵골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골콘다라는 도시가 있고, 델리와 아그라, 그 다음에 까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우랑제부가 인도 남부를 공격을 하면서 인도 북부 쪽에 이제 그 통제가 약화가 되자 무굴 제국의 관리들이 세금을 너무 과다하게 부과를 해서 그 북쪽에서 농민들의 반란이 발생이 되겠어요. 1675년에 75세가 되었을 때 아우랑제부는 호전적인 정통파 수니파 이슬람으로서 수니파죠. 엄격한 이슬람법을 적용을 하고 힌두교의 우상 사원, 그러니까 힌두교를 성지를 파기를 합니다. 힌두교의 이제 그 골수파인 시크교도들이 지금도 인도 북서부 쪽에 한 100만 명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이 시크교도가 이제 전통 힌두교죠. 강력한 힌두교인데 이 시크교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구루를 탄압을 하게 돼 힌두교를 탄압을 한 거죠. 시크교를. 이 아우랑제부가 죽었을 때 이 그 무굴 제국은 이제 그 하도 전쟁을 많이 하고 뭐 이제 뭐 이렇기 때문에 빈사 상태가 되고 후계자 문제가 발생을 되고 하면서 이제 아우랑제부 이후에는 무굴 제국이 이제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인도 북쪽에서 발흥한 전통파 힌두교, 시크교는 황금사원이 있습니다. 황금사원을 볼 것 같으면 아주 멋있게 전놨네요. 그래서 여기가 시크교의 본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